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게 무르익은 아름다운 주말 오후, 이곳 아트홀봄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늘 푸른 나무의 노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한말 격동의 시기에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로 활동한 시문은 소설, 시, 영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예술가였습니다. 오늘 공연은 시문이 펼치던 예술적 이상을 사계절 푸르른 상록수에 반영하여 4가지 주제를 가진 음악회로 기획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내내 푸르름을 선사하는 나무들이 시문이 추구했던 다양한 예술 세계를 각각 표현하게 되는데요.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으로 예술활동이 쉽지 않았을 격동기임에도 청년의 기상을 널리 펼치며 다양한 활동을 한 선구적인 예술가 시문을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공연 역시 애국심과 민족주의 성향을 넘어 그의 이상이 녹아든 여러 장르의 선곡으로 준비하였으니 이곳 동작구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시문과 함께 가슴 설레는 음악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공연에 앞서 오늘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축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작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맡은 장환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 또 예술가이신 시문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오늘 토요일 오후여서 다른 여타 일정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다른 일정 접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문 선생님이 동작구 흑석동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익히 아시고 계시죠? 모르셨나요? 예. 시문 선생님은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36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별 병도 아닌데 장티푸스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장티푸스도 이렇게 약이 없어서 걸리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문화재단도 시문 선생님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00년부터 이렇게 우리 동작구 지역문화 발굴 사업 일환으로 야심차게 시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보일 늘 푸른 나무의 노래는 시문 선생님의 삶과 이상을 상록수에 반영해서 기획한 퓨전 공연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장르에다가 음악을 곁들여서 기획한 수작인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른 선택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문 연주단 크라제의 선율을 타고 다재다능했던 시문의 예술 세계에 푹 빠질 준비 되셨습니까? 목소리가 시원찮은데요. 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시문을 만나볼 수 있게 해주신 김대권 교수님 그리고 윤혜영 교수님 또한 크라제 단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신 예술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발목을 잡았던 코로나라는 길고도 어두운 터널이 그 터널을 우리가 벗어나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에 발맞춰서 저희 동작문화재단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데요. 우리 지역 예술단체에도 저희가 든든한 우군으로서 지원자로서 동반자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힐링 많이 하시고요. 2022년 가을 끝자락에서 멋진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봄빛 향나무 정원입니다. 시문은 1901년 바로 이곳 동작구 노량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대섭인데 신문사의 소설을 연재하며 훈이란 필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애국심이 강했던 시문은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옥고에도 굴하지 않던 향나무와 같은 늠름한 청년의 기상은 그의 예술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젊은 날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를 겪던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 전역이 술렁이던 시기인데요. 세계 1, 2차 대전이 발발하던 격동기였고 자국의 민요나 애국심에 기반을 둔 국민주의, 민족주의가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시문 역시 피 끓는 젊은이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여러 작곡가들의 곡들도 이러한 이상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문의 젊은 날, 봄빛 가득한 향나무의 정원에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곡은 미국 출신의 작곡가 블로우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유대인의 생애 중 제1번 기도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정권은 1차 세계대전 패배와 뒤이은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독일의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홀로코스트란 1933년에서 1945년에 걸쳐 나치 독일 정권이 동맹국들과 협력자들과 함께 600만 명의 유럽계 유대인들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학살했던 가슴 아픈 사건을 말합니다. 정확히 이 시기에 우리나라 역시 한일 합병으로 엄청난 고통의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립의 염원을 바라던 간절한 기도, 피 끓는 젊은 시문의 비장한 결의와 애국심을 담아 오늘 공연 첫 무대의 선율로 드립니다. 그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저를 위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선엔 어머니 같으신 어머니가 몇천 분이요, 몇만 분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이 땅에 이슬로 자라나신 공도 많고 소중한 따님의 한 분이시고, 저는 어머니보다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해 이 한 몸 바치려는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사나이외다. 어머니, 날이 몹시도 더워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감옥 마당엔 떼양볕이 내려쬐고 주황빛 벽돌 단 화로석처럼 닳고 방 안엔 똥통이 끓습니다. 반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투어가며 진물은 살을 뜯습니다. 콩밥을 먹는다고 끼니 때마다 눈물겨워하지도 마십시오. 어머니가 마당에서 절구에 메주를 찌으실 때면 그 곁에서 한 주먹씩 주워 먹고 배탈이 나던, 그렇게나 삶은 콩을 좋아하던 제가 아닙니까? 두 번째 곡은 김선현 곡 어머님입니다.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앙상블 어머님은 2021년 시문 프로젝트 시문의 연가 공연을 위해 위촉되고 연주되었던 곡으로 독립운동가 강제희의 가족인 작곡가 김선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이었던 시문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고요. 어머님은 실제 감옥 안에서 어머님께 쓴 편지의 첫 구절입니다. 당시 형무소에서 수감된 시문이 어머니께 올린 글을 보면 모두들 생지옥 속에 있지만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청춘이 조국 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기에 현재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어머님 곡을 선정했습니다. 연주에 앞서 오늘 특별히 작곡가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김선현 작곡가님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사철나무의 여름 노래입니다. 시문이 생전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는 영화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영화 장안몽의 배우로 출연했고요. 192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영화 소설인 탈춤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27년 계림 영화사에서 만들어진 영화 먼동이 틀 때는 각본도 직접 쓰고 감독도 제작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영화에 관심이 많던 시문은 영화를 비평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영화 먼동이 틀 때는 1920년대 암담했던 일제 식민지화를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좌절하는 광진과 이상향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 남녀를 내용으로 한 작품인데요. 매우 사실적인 인물 묘사를 통해 무성영화 시대 당시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1936년 발간된 잡지 삼천리에서 우리 영화계의 3대 명작 중 하나로 먼동이 틀 때가 선정되었습니다. 영화 장화홍련전을 만들었던 이명우 감독도 아리랑, 춘풍과 더불어 먼동이 틀 때를 꼽아 그 당시 영화계에서의 명성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에 관심이 많던 시문은 감독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먼동이 틀 때를 감독하기 이전인 1926년에 제작된 영화 장안몽에서는 후반기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로 널리 알려진 소설 장안몽이 영화로 만들어지자 그는 신태식이라는 가명으로 리수일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시문이 이수일 연기를 했던 영화 장안몽을 소개하는 1926년 3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나 좋더냐?
저 더러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나 탐이 났단 말이냐. 맹세했던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매정했던 것이냐. 특히 시문은 요절하기 1년 전인 1935년 1월 잡지 중앙에서 본인의 어렸을 적 꿈을 배우라고 할 정도로 영화에 대한 꿈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영화 평론으로 이어져 무려 36개의 평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인으로서 뜨거운 삶은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민족영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새롭게 재조명받게 되었습니다. 시문은 생애를 연구한 장승률 학예연구사님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삶 이전에 시문 선생은 영화와 야구와 같은 신문물에도 관심이 매우 많은 지식인이라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시문은 젊은이의 예술적 호기심과 영화인의 자유로운 열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곡은 영화 파리넬리 중 삽입곡으로 잘 알려진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소프라노의 아리아, 나를 울게 하소서입니다. 이탈리아의 카스트라토 파리넬리는 오페라 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중 한 사람인데요. 카스트라토는 변성기 이후 음역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세한 남성 가수입니다. 험난한 삶 속에서도 슬픔을 승화하고 자유를 그리고자 했던 나를 울게 하소서는 예술가이지만 인간으로서 고뇌를 겪을 수밖에 없던 파리넬리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곡입니다. 일제의 탄압 아래 항거하며 예술의 힘을 잃지 않았던 영화가 시문의 정신을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곡은 영화 러브 어페어 중 수록곡입니다. 1932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여러 차례 리메이크된 헐리우드의 고전 로맨틱 영화입니다. 이 곡은 최근 2020년 91세로 타계한 영화 음악계의 세계적인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1994년 작곡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는 미국의 존 윌리엄스와 함께 전 세계 영화 팬들과 음악 팬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명곡들을 작곡한 현대 영화 음악의 거장이자 20세기 전후 세대 작곡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손꼽힙니다. 시문이 1901년 출생하여 1936년 사망하였고 엔니오 모리코네는 1928년생으로 생존 시기가 몇 년 겹치는데요. 그가 태어나는 날은 모국 이탈리아가 파시스트 정권 통치하에 들어가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리코네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한창 예민한 10대를 보내며 음악 공부에 매진을 하고자 했지만 비무장 도시였던 로마에 독일 폭격기들의 무차별 폭격으로 극심한 굶주림과 전쟁의 참담을 겪으며 힘들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어린 모리코네는 처절한 고통과 생생한 경험이 그의 평생 기억에 남아 이후 영화 음악가로서 작곡한 작품들에도 크게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신문이 활동했던 우리의 암울했던 시대와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연주되는 은은하고 아름다우며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로 큰 사랑을 받는 곡 러브 어페어는 영화 예술가로도 널리 활약했던 신문의 정서를 잘 표현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즈 피아노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가을길 소나무 숲속입니다. 상록수 전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널리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나무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구상나무이며 이제는 멸종위기에 처한 소중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늦가을 향기가 물씬 나는 전나무는 다가올 겨울을 기다리며 사철을 빛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신문, 방송, 책 등을 검열한 뒤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시문의 소설 동방의 애인과 불사조는 신문 연재 도중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독립의 바람을 담아 지은 시 그날이 오면 역시 출판 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광복 이후인 1949년에야 시집으로 펴낼 수 있었고요. 아쉽게도 시문이 세상을 떠난 뒤 발표되었습니다. 시문을 연구했던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이금배 시인은 당시 일제 치하 삼엄했던 시대 상황에 시문 시인은 끝내 그날이 오면 5글자를 시집으로 출간하지 못하고 사후에야 출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문 시인의 작품은 죄수가 손톱으로 벽을 긁어 낙서하듯이 쓴 것이 모아졌다 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일제의 감시가 얼마나 삼엄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시 시문의 그날이 오면은 광복의 기쁨을 역동적으로 노래한 작품입니다. 시문이 당시에 보았을 푸르른 소나무, 지금도 똑같이 사철을 묵묵히 지키며 빛내고 있겠지요.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읊어봤을 걸작시, 오늘은 김선현 작곡 그날이 오면 연주 배경으로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오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훌리오리다. 두개골은 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함에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이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들의 행렬 앞에 앞장서오리다. 그 우렁찬 소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내 거꾸로 줘도 이 두 눈을 감겠소이다. 여섯 번째 곡은 노르웨이의 국민주의 음악가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중 솔베이그의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은 시문처럼 그리그 역시 평생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배로부터 조국이 자유로워지기를 염원했는데요. 저명한 극작가 헨릭 입센이 노르웨이 민족 설화를 배경으로 쓴 페르긴트를 토대로 그리그가 관현악 모음곡으로 작곡한 걸작입니다. 솔베이그의 노래는 애인이었던 페르긴트의 긴 방황으로 평생을 기다리던 지고지순한 여인 솔베이그가 부르는 슬픈 노래인데요. 이 곡은 노르웨이의 민요를 이용한 작품으로 애잔한 향수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곡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명곡입니다. 그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설원 위 소나무입니다. 시문은 나라 사랑과 농촌 계몽 정신을 일깨운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장편소설 상록수는 동아일보에 연재되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상록수는 농촌 계몽 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과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록수는 이광수의 장편소설 흙과 더불어 농촌 계몽 운동의 쌍벽을 이루는 작품으로도 손꼽힙니다. 상록수는 1930년대 당시 지식인이 형식적으로 부르짖던 관념적 농촌 운동과 일제의 참혹한 상황을 고발하고 비판함과 동시에 문학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록수의 주인공은 잘 알려졌다시피 실존 인물입니다. 작중 박동혁은 시문의 장조카 심재영으로 당시 공동 경작회를 조직해 농사 개량, 금주, 단연, 문맹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숙부님은 우리 공동경자 회원들과 농촌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수첩에다 빼곡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중 최영신의 실제 인물 최용신은 현 안산시 본호동에서 예배당을 빌려 민중계몽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로 1935년 26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문 또한 안타깝게도 소설 상록수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1936년 36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뜨거운 피를 가진 예술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시문의 자취를 따라 그 시절을 이 콘서트에 반추해 보았는데요. 추운 겨울, 거친 설원 위에 우뚝 선 소나무, 고즈넉한 우리 산하의 사철 푸르른 소나무에 시문이 새 봄을 기다리며 맞이했을 겨울을 담아 그의 젊음과 패기, 그리고 사랑을 담아 다음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돌아본다면 거칠고 황량한 겨울 들판에 홀로 선 소나무처럼 역경을 딛고 살아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비록 일찍 요절했지만 예술가 시문의 이상은 상록수처럼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7번째 곡은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상록수로 1979년 가수 양희은이 불러 취입한 대중가요로 대중가요 음반보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중가요로 널리 향유된 노래입니다. 공익광고로 배경음악으로 쓰였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홍보 영상물에 직접 노래 부르는 모습이 실리면서 상록수는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동명의 작품 상록수는 소설가이자 영화인이었던 시문이 장편소설이자 마지막 소설이며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으로 같은 해 동아일보에 연재되었습니다.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농촌 계몽 운동을 그린 장편소설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술과 예술이 만난 상록수, 시문의 낭송을 듣고 뒤이어 노래로 직접 감상하시겠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가 나아갈 길 멀고 험할지라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가 나아갈 길 멀고 험할지라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제 오늘 공연 마지막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러시아 근대문학의 창시자이자 국빈 시인이었던 푸시킨의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곡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효균 님이 번역과 작곡을 겸하였고 한국 아트팝의 새로운 장르를 열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작곡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을 전해준 인연으로 직접 번역과 작곡을 하게 된 곡이라고 직접 창작 의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면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함께하게 될 것을 소망해 보길 바란다는 작곡가의 제언도 있었습니다. 시문의 일생과 예술을 회고하며 상록수처럼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우뚝 서길, 그리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위안이 되길 바라며 이 공연의 마지막 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연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은 격동의 시기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 영화예술가로 널리 활동한 진정한 예술가 시문을 만나보셨는데요. 시문이 일생 펼쳤던 예술적 이상을 사계절을 대표하는 상록수 향나무, 사철나무, 소나무, 전나무에 반영하여 4가지 주제를 가진 음악회를 준비했는데요. 흥미롭게 감상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문은 누구보다 선구적인 예술가로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기에 여러 예술이 융합된 오늘 공연은 이 자리를 참석하신 동작구 주민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듬뿍 전해드림과 동시에 시문의 고향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